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마다 몇 명 뽑았어 이번에? 전작과 이번에 진짜 많이 뽑았어요. 한양대는 33명 뽑았고 와, 많이 뽑는다. 더 놀라운 건 성균관대는 44명? 와, 이 메디컬 이슈 때문에 그런 거야? 대박이다. 진짜 이게 편입 그 숫자로 보니까 되게 피부로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고, 이 어떤 메디컬 대입과 이제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편입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어. 최근에 이어서 조금 전망은 괜찮네. 되게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생각 중이시라면 지금 시기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N수의 신 53화입니다. N수의 신 21화에서는 문과 계열 편입생의 도전을 담았는데요. 오늘 만나볼 N수의 신 친구는 무려 편입을 통해서 한양대 공대 합격, 즉 이과 계열로의 편입을 성공시킨 주인공입니다. 대입 내에서는 수능 말고도 편입이란 제도를 통해서 본인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과 계열의 편입 성공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N수의 신 53화 주인공 이소연 씨 맞으신가요? 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 3학년도 편입을 준비하고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중 하나인 융합전자공학부에 편입학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학창시절에 소연 씨 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학생회도 하고 반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3이 딱 됐는데 원래 학종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과를 딱 들어오면서 물리화학을 필수로 해야 된대요. 근데 전 물리화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내신을 진짜 말아먹고 나는 정시 길을 걸어야 되겠다. 강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모의고사가 제가 생각하는 1, 2 모의고사가 아닌 거예요. 나름 학교에 아침 막 7시 몇 분까지 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 최대 문제점이 엄마 아빠가 오실 때마다 항상 졸고 있었대요. 지쳐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잠이 와버리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그 당시에 진짜 제 욕심이 너무 과해서 예. 아침 일찍 일어났다 했잖아요. 네. 근데 수면 시간은 이제 새벽 2, 3시에 자서 7시 일어나니까 네. 잠을 얼마 안 자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독서실에 와서 조는 거예요. 독서실까지 왔을 때의 어떤 그 공부량을 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좀 저녁 시간에 자면 좀 약간 좀 치명적이잖아요, 다음날. 네네. 그게 1시간 자면 모르겠는데 예. 진짜 꽤 오래 잤어요. 단잠이 아니고 네네. 좀 당찬 성격으로 인해서 반장이나 좀 학생 활동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좀 그 특기를 살려서 수시로 또 갈 법도 하거든요. 근데 좀 물리나 화학 쪽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이 나오면서 정시를 택했고, 하지만 그 정시 공부 자체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진학하고 싶은 학과나 뭐 이런 건 좀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제 예전 학교 생명 동아리를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네. 막 해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명 동아리. B가 나오죠? 네. 뭐 피 봤어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돼. 양뇌였나? 양뇌요? 양뇌 고등학교 때? 그거랑 개구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징어를 해부하고 그때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생명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나마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생명 정도? 고3 때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갑자기 고3 때 좋아졌나요? 고3 때 유독 좋아했어요. 이 그 고3 특이 갑자기 좀 식성이 올라가고 다이어트에 대한 좀 기억을 잊어버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먹는 것 때문에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실제로 식품영양학과에 갔고요. 고3 때 많이 먹으면서 네, 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도 식품영양학과 그때 가고 싶었어요. 그거랑 생명공학과. 학창 시절부터 뭔가 좀 이과 계열의 이공 계열의 과를 또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먹어서 저녁에 졸린 거 아니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학과에 머릿속에 일단 두고 있었는데. 네, 수능을 진짜 망했어요. 고3 때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망한 것도 맞는데 국어 19수능 봤거든요. 그때 국어를 밀렸었어요. 트라우마가 정말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밀렸은 줄 몰랐고요. 네. 성적표를 받는 날 밀렸은 걸 알았어요. 숫자가 뭐가 찍혀 있었나요? 7이 찍혔어요. 와, 7은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이제 네. OMR에 대한 트라우마도 살짝 생기는 거예요. 네. 고3 때.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수능을 못 봤으니까 뭐 그런 김에 다시 그냥 보자. 다시 보자 그냥 바로 판단이 들었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고3 내내 나는 무조건 한 번에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네. 희망만 꿈꾸고 있었어요.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겠다 이 정도 꿈을 꿨었나요? 저는 그때 진짜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한 경희대 이상은 가야지 네. 그냥. 근데 제 성적에 맞는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경기권 일반고였나요? 네, 당시? 맞아요. 경기권 일반고에서 한 경희대 정도로 가면 내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요. 논술이 건국대랑 경희대가 아마 2합 5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최저가?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 정시도 뭐 비슷하겠지. 약간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철없는 발상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안 나와도 나는 수능날 최고점을 찍겠다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 그리고 이제 수능을 쳤는데 일단 국어부터 말렸죠, 사실. 그렇죠. 진짜 그 수능 끝난 날 집에 와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망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저도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수시를 봐야 되잖아요. 저는 6논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봤어요. 최저가 떨어진 게 이미 있었을 텐데. 있어도 저는 네. 재수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고사장에 가서 봤어요? 네. 이미 등급각이 안 나와도 재수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고 그때도 논술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험장 체험을 해보려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기회가 높고 최종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다 보러 갔나요? 시간적으로 약간 애매한 데 빼곤 거의 다 보러 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시 원서는 그때 지원하려다가 성적이 이게 국어 7등급이 그쵸. 떠버리니까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릴 때 고려대학교가 되게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고려대학교는 왜 가고 싶었나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고대에 대한 그냥 뭔가 그런 멋있음이 있어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정시로 고대 한 장 질렀어요. 네. 재수를 파이팅 하자는 느낌으로. 재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셨나요? 이투스 247 강남이라고 독학재수학원 갔어요. 거기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이드 신분 이제 플랜 정도만 짜주고 네. 나머지 혼자 뭐 이렇게 인강 듣거나 뭐 자습해야 되는데 거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고3 때 제가 너무 조느라고 네. 제 자습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강 듣고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미련이 남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그러면은 독학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때 해서 좀 성적이 나오는 걸 보여주겠다 하고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보겠다 해서 이 재수생활을 보내셨는데 지금 보아하니 어쨌든 수험생활을 원하는 성적은 못 거뒀어요. 맞아요. 네, 그 재수생활도 어쨌든 열심히 하셨나요? 저 재수 때는 그래도 예. 그거 하나는 고쳤어요. 제가 졸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일절 없어졌어요. 좀 덜 먹었나요? 그것도 있어요. 그럼 재수 때도 똑같이 논술을 다 쓰셨나요? 네, 그때도 6논술이었습니다. 이게 내신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계속 논술을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수능은 그래도 현역보다는 좀 잘 보셨나요? 아니요, 수능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실도 뜨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네네. 원래도 그렇게 구월 잘하진 않았는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한 재수 때는 수학이 한 몇 정도였나요? 재수 때 제가 수학에 대한 또 그 이슈가 있어요. 일단 수학을 결국에 극복을 막 완벽하게는 못해서 4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고3 때 제가 6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이 한 번 떴어요. 그것도 되게 높은 2등급, 네. 1등급 바로 직전 100분이 네. 95 정도? 네. 그때 저는 그게 제 점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가영이었잖아요. 가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오, 잘하셨네. 그때 이후부터 이제 기하라는 게 들어왔는데 맞아요. 제가 기하를 못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점점 이제 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재수 때도 망했던 이유가 수학, 국어가 극복이 안 된 되는구나. 거죠. 과탐은 계속 뭐 보셨어요? 과탐은 생명지구 계속 봤어요. 그래서 재수까지도 주요 과목인 네. 국어서학에서 점수가 계속 안 나오면서 이러면 또 삼수 갑니까? 이 삼수 선택은 조금 사실 어렵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바로 삼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1년 내내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혼자서 시험 보는 환경이 익숙해져서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수학 과목에서도 OMR 실수가 났었고 영어에서도 OMR 실수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등급이 아마 하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혼자 시험 보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수능날에 들어가니까 완전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 이번에는 재수종합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삼수 때는 또 재종반으로? 근데 성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설득시켰어요. 유시험 전형에 합격을 해오겠다. 재수, N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시험과 유시험이 있죠. 성적이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학원을 등록하기 위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어떤 학원의 시험이었죠 그럼? 강남대성학원이랑 강남 하이퍼 성적대 높습니다. 네. 네, 재원생에. 둘 다 붙었어요, 결론적으로. 와. 두 학원 다 합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합격이 아니지만 정말 삼수에선 끝내겠다. 뭐 이런 마인드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삼수 때도 6논술인가요? 네. 와, 이 논술을 보통 어디 썼나요? 제가 항상 쓰던 학교들이 있었어요. 일단 한양대 안 썼어요. 지금의 학교를 안 썼어요. 저. 왜냐면은 거긴 최저가 없거든요. 게다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 붙는 학교라고 들었기 나름 때문에. 또 분석을 최저는 어느 정도 맞춰서 허수 경쟁자를 떨고 가겠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썼던 학교가 네. 성균관대, 서강대는 또 잘 안 썼던
좋았던 게 서강대는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중앙대 항상 썼었고 경희대 썼었고 네. 건국대 썼었고 이 네 학교는 항상 썼던 것 같아요. 삼수 이제 그럼 강남대성과 강남 하이퍼 중에 어디로 가셨나요? 강남 대성학원 갔어요. 강대로. 강대 건물이 상당히 좋잖아요, 강남역에. 저 사실 네. 강대랑 하이퍼 붙었을 때 예. 대학 합격한 기분?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그 모든 게 OMR도만 밀렸어 이런 게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정말 20대 초반에 쉽지 않은 그런 멘탈 관리인데 그런 것들은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재종반에 이제 들어가면 남녀 합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좀 부담은 없으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일단은 제가 네, 재수 때는 제가 말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되게 힘들었고 그것 네. 때문에 저는 시험을 못 봤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삼수 때 소위 말한 좀 침묵을 하셨나요? 좀 했어요. 재종반에서의 공부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때 성적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애들이랑 침묵질을 할수록 네.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맞나요? 왜냐면은 예. 행복했거든요. 인간관계를 되찾으면서 네. 제 원래 이제 기운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죠? 제가 항상 신문을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삼수를 시작할 때 네. 신문을 읽어라. 그래야지 너가 그거에 대한 지식들도 생기고 좀 보는 눈을 넓혀라 네.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 당시 국어는 실제로 배경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독서가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네. 이제 읽고 그랬는데요. 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음. 애들이 신기했나 봐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아침마다 네. 신문을 읽고 있지? 네네네. 처음엔 다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문 빌런이 되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다른 친구들도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뭘 되게 잘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명을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살짝 반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 생명 좀 잘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남학생이었나요? 네네네. 근데 그건 생명 말고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강대 생명왕으로 불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은 1등급 나왔어요. 2등급이 떴는데 수능 날은 항상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 항상 수능을 쉽지 잘 않죠. 봤는데.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애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결국에 대학 간 친구들은 잘 갔고 네.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붙고 사수를 시작하겠대요. 혹은 삼수. 예. 그리고 저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제가 아마 그 무리 중에서 네. 거의 제일 못 갔을 거예요. 세 번째 수능에서 그 등급을 획득하고 논술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정시로 그때 붙은 대학이 국민대학교 갔어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시로 국민대학교 지금 학과는 어디셨죠? 전자공학과요. 전자공학과입니다. 이게 본인 아시잖아요, 사실은. 네. 절대 쉬운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국민대학교는 다니나요? 네, 일단 다녀요. 그래 첫 캠퍼스 생활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였어서 막 되게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때 좀 잘못된 실수를 하나 했었는데 삼수 때 저는 인서울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수 때까지 너무 허망한 꿈을 가지고 네. 공부를 했다 보니까 네. 눈높이를 좀 낮추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삼수 끝나고 나서 일단은 진학을 하자. 학교에 갔는데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면서 실험 수업밖에 안 가게 되면서 사수에 대한 생각을 네 번째 수능을 봐야겠다. 근데 등록할 때도 사수를 너무 하고 싶지만 일단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렇죠. 크니까 네. 일단 등록을 해서 다녀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나름 이제 투썸플레이스 알바도 하고 나름 새내기 같은 생활을 좀 즐겼어요. 그럼 이제 사수 네 번째 수능을 또 봅니까? 무유학 반수인가요? 네, 무유학이에요. 와, 휴학계를 안 내고 수능도 준비를 한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이 수능이에요? 첫 통합 수능해요. 네, 근데 또 이제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구과학 중간에 천체 빠지고 맞아요. 미적분으로 막 선택 과목이 바뀌고 맞아요. 네. 미적 선택을 하셨나요? 네, 미적분이었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대다수의 이과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 과목을 정하고 국민대학교를 다닌 상태에서 이제 11월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도 모릅니까 이거? 아니요, 제가 그 강대 친구들이 이미 사수랑 삼수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네. 상담을 먼저 했어요. 나 한 번 더 해도 되겠냐. 파티원을 구하면서 사수 파티는 조금 근데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한 8월부터. 바짝 한 3개월. 근데 이미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한번 봐볼까 정도의 수준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였는데 그렇게 이제 수능을 3개월 준비하고 딱 보고 나니까 역시나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30 때보다 더 안 나왔나요? 당연하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무유학 반수를 해서 네. 2과목을 일단 F를 받고 아예 시험 응시를 안 했고 나머지 과목은 제가 수능 끝나고 수능 망한 걸 알잖아요. 시험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네네네. 봤어요. 결국 F 2개 빼고는 나머지 학점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왜냐면 12월에 기말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논술 준비하면서 논술 또 썼어요? 또 6논술? 와, 24논술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모든 24개를 다 간 건 아니었고 그러다. 한 20개 정도 갔을 거예요. 20탈락은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을 본 이유는 첫 번째는 한양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 이제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최저 없는데도 한번 써보자. 네. 되게 다양한 학교들 서강대도 그때 썼어요. 무섭다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이제 다 봤는데 이제 결국에 끝났죠. 소연님이 이제 수능의 역사는 여기서 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대학교에서 다닌 뒤에 한양대로의 편입 성공을 하는데요. 정말 이 편입을 결정했던 이 계기,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4반수를 할 때 강남의 한 독서실에서 제가 반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독서실 전체 사람들이 다 편입수학 교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영어랑.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교재가 쓱 그냥 이제 구경하면서 가는데 그런 교재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네, 모든 독서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수능 준비를 하면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짐을 비우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편입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인식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문득 살짝 했던 생각이 내가 혹시 이번 수능을 망하면은 편입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그렇게 생기셨나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4반수를 준비하면서 까먹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있었지만 미련 때문에 시험을 응시한 거거든요. 이제 수능을 망하고 나서 일단 기말고사 치르고 논술 보고 그다음에 제가 F 맞았으니까 학점을 메꿔야지 이제 편입을 응시할 수 있잖아요.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65학점 또는 68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2학년 수료가 돼요. 근데 저는 F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채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수능 보면서 계절학기 혹시 몰라서 신청해놨었어요. 우와, 정말 그 질풍노도와 같은 11월, 12월, 1월이거든요. 몇 학점 들으셨나요? 5학점 들었고 실제로 성적도 되게 잘 나왔었어요. 본격적으로 1, 2월부터 편입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겨울에 1, 2월부터 어디 편입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학교를 다니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혹은 졸업하신 분. 나름 이제 과목이 조금 적다 해야 되나? 수능에 비해? 어떤 과목을 준비하셨나요? 수학이랑 영어를 봤어요. 편입 수학, 편입 영어.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수능 수학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고점을 득점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럼 편입에서도 수학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편입 수학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되게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누가 더 그 짧은 기간 내에 다 머릿속에 들고 가느냐가 포인트거든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들을 배우는 거고 과목이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 선형대수, 공학수학 1, 공학수학 2 5과목이에요. 암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수학 킬러 문항의 느낌을 내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 수가 이제 학교마다 다른가요? 네. 한 몇 문제 정도 출제되나요? 한양대 기준으로 25문제 받고 수학만요. 영어는 40문제 봤어요. 그럼 이제 서류를 통과한 분들만 응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일단 응시는 다 하실 수 있고 1차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원서를 이제 다 쓸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딱 이제 마지노선이 제가 국민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저는 건국대 정도 가자. 그럼 어디 쓰셨나요? 서성함부터 건국대까지 썼어요. 그럼 모든 학교를 다 가셨나요? 다 가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첫 번째로는 홍대까지는 썼어요. 홍대는 이제 서성한 시험 전이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홍대는 지원하고 안 갔고요. 연고대에 안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대와 연대는 좀 시험 방식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연고대는 물리랑 화학을 보는 학과도 있고 수학만 보는 데도 있고 뭐 생명만 보는 데도 있고 과마다도 그러니까 과학을 보는 학과가 있는 거네요. 논술도 보나요? 그 연고대가 약간 논술 전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이 거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면접도 있나요? 네, 면접도 있어요. 그게 이제 2차. 그러니까 1차는 거의 필기고 필기에서 합격생을 뽑고 2차 면접인데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잖아요. 어디서 떨어지나요? 보통 1차에서 3배수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좀 서류로라도 승부 보든지. 그러면 이제 소연님 1차로 합격한 대학교가 어딘가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붙었어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바로 탈락했고요. 1차를 안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경희대나. 1차를 안 발표하면 어떻게 면접을 가죠? 면접이 없는 학교들이요. 그냥 필기로 끝내는? 2차 간 게 한양대와 성균관대 밖에 없나요? 건국대까지 있어요. 그렇게 3개 면접을 가셨어요? 면접은 또 하나만 있었어요. 그 3개 중에 면접은 또 하나?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자소서로 봐요.
그 2차 그럼 자소서 제출로. 그럼 지금 한양대, 성균관대, 건국대를 이제 2차가 남았는데 그 세 개 중에 자소서로 들어가는 대학은 자소서가 한양대, 성균관대, 건국대. 면접을 안 보셨네요? 면접은 성균관대만 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는 3차가 면접이에요? 아니면 2차 안에 포함된 느낌이에요? 성균관대는 원서 접수할 때 자소서도 같이 내요. 이미 서류에서 들어갔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자소서 제출 남고 이제 성균관대만 면접이네요? 네네. 그럼 면접은 성균관대만 가셨고 자소서까지 제출해서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2024 대입 기준으로 대입 자소서가 일반 대학교들은 다 폐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입에서는 아직 자소서가 남아있는 대학이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귀중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편입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데 이러면 최종적으로 그 세 개 대학교 중에 합격한 대학교는? 3개 다 합격했어요. 그 세 개 중에 이 대학교를 골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합격했을 때 좀 기분은 어떠셨어요? 건국대는 유일하게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채점한 순간부터 제가 붙었다는 걸 알았고요. 이제 건대는 붙었으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입시는 끝난 거죠. 그래도 제가 그거 덕분에 성균관대, 한양대를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왜냐면 건국대가 시험이 먼저고 이미 채점을 했고 내가 합격 컷이 나왔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가니까 1차만 합격한 걸 제가 확인하면은 OMR 실수 없이 풀었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니까 1차 전에 그래서 좀 떨렸어요. 또 OMR 실수했을까봐. 학창시절 때에 대입 준비했을 때 그 기억이 이어질까봐. 근데 잘 극복을 해내셨고 최종적으로 3개 대학교 모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준비 기간은 한 어느 정도였다고 보면 될까요? 3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제가 학교 병행하면서 했었어요. 학점도 채우면서 22학점 수강했거든요. 와, 거의 최대 학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걸 다 수강하면서 지금 편입 준비까지 하신 건가요? 네. 이런 케이스가 맞나요? 저처럼 많이 듣진 않고요. 학교 병행을 하시는 경우는 많아요. 열정의 이소연이 정말 그 발휘가 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한양대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그 논술의 기억, 사자상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호랑이거든요. 네. 소연 씨, 이과 편입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 저희 그때 당시 좀 교재가 남아있나요? 네, 많이 남아있어요. 교재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네. 소연 씨, 그 편입 때 합격 당시까지의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좀 살펴봐도 될까요? 네네. 영어인 것 같아요. 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훨씬 더 단어 수준이 내려갔는데 이러면 이제 편입 영어와의 차이는 더 벌어져요. 단어 외우는데 애를 굉장히 많이 먹으셨을 것 같은데 좀 괜찮으셨나요? 영어는? 저 단어 외우는 게 취미였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약간 이 닦으면서 단어 외우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오히려 이과 계열보다는 문과 계열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이과 계열 친구는 되게 암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화를 싫어하고 이런 거 보면은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극히 드문데 편입 영어에 뭔가 좀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자질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 준비생분들은 영어 단어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퀴즐렛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수능 때도 제가 이거 썼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서 단어 암기할 때 이제 낱말 카드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자기 채점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서 핸드폰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기 좋아요. 뭐 간접 광고 아니고요. 교재도 있습니다. 정병권 지음 로직 트리 단문 독해 301. 진짜 로직 트리가 있어요. 여기 문장 단위인가요? 이렇게 끊어지는 단위는 뭔가 내용이 전환이 됐을 거고 이렇게 구조도 그리면서 내가 이제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영어 시험이 40문제 나온다는 거죠? 한양대만 그렇고 다른 학교들은 다 적어요. 40보단 적어요? 20문제 언저리. 그러면은 보통 몇 분 주나요? 40문제면? 40문제에 70분. 20여 문제 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이 짧겠네요? 네, 시간 짧고 영어 수학을 같이 봐요. 로직 트리 문법.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문을 맞춰내는 거죠. 근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법보단 독해가? 네, 독해가 거의 수능 영어 기준으로 앞에 듣기가 없어지고 네네. 어려운 빈칸이랑 순서, 뭐 문장 삽입 이런 것만 짜르륵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40개 중에 몇 개 맞추신 것 같아요? 저 한양대 거의 안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수학을 제가 좀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영어에서 조금 이점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을 모르네요, 사실은? 네, 모르는데 영어가 한양대는 진짜 어려워서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60점대 나오면 잘 보는 거고요. 그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80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이제 영어 평균 합격권이 그 정도에서 노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보통 낮아요. 왜냐면 보통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 이과 계열이니까? 네, 근데 수학이 비중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평균 학생들보다 영어는 잘 본 정도일 것이다. 본인 예측을 일단 하고 있고요.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수학인데요. 한양대학교 2022학년 편입학 전형 문제지예요. 보면 이제 이게 25문제라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 여기 학교는 1번에 이걸 표시를 해야 돼서 밀렸으면 안 돼요. 저 OMR로 찍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실제 뭐 준비할 때 기출 뽑아서 대비를 한 건데 범위가 넓은 거고 문제 난이도는 오히려. 근데 서성한 선형대 수학은 진짜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파트들 이렇게 해서 26번까지는 있지만 A형, B형 찍는 게 1번이기 때문에 25문항 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 경희대학교 수학시험 문제신데요. 1번부터 바로 문제 들어가고요. 필기해서 경희대는 30문제네요. 원래 논술이었다가 네네네. 바뀐 학교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20에 30문항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대학교의 편입수학. 오, 중앙대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찍는 문제예요. 이거 시험장 내에서 다 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몇 분 줘요? 중앙대는 1시간에 이걸 다 푸는 건데 다 풀 수 없어요, 시험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지를 네. 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와, 쓱 스캔한 다음에 몇 문제만 풀고 가야지. 그럼 수학은 한 30문제 몇 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무조건 이 정도는 맞춰야 합격권이다. 원래는 기준이 한 메이저 학과 기준으로 22,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작년 시험이 헬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그거보다 훨씬 아래일 거예요, 커트가. 문제가 절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서 건국대학교까지 데뷔를 하셨던 모습입니다. 건국대학이 수학이죠, 자연계. 네. 아, 같이 보네. 영어 어휘 문제 있고요. 바로 빈칸 들어가고, 야. 수능에서 일부 유형들 이렇게 있고 영어가 이쪽은 이제 20문제 나오고요. 건국대는 영어가 나름 라이트한 편이어서 수학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건대까지는 써봤으면 좋겠어요. 수학도 20문제, 20, 20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국대는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수도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학교마다 다르다. 어느 정도 공통으로 공부하지만 학교별의 어떤 좀 성향 차이는 있겠네요. 네네. 그거는 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기출을 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트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노트인데요. 제가 수험생 할 때 사실 이걸 판매할 목적으로 노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작성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정도는 공개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합격생 필기 노트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지금 살 수 있어요? 독편사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야, 카페에 누구 치면 돼요? 나는야 오리 편입인가? 댓글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 수학, 편입 영어 저희가 좀 리뷰를 해봤고 이 아이패드는 왜 준비가 돼 있죠? 패드 안에 보니까 한양대 자소서 1번, 2번, 3번 돼 있는데 1번 문항입니다. 본교 편입학 해당 학과 학부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2번 전적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 유사성 혹은 지원 전공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3번 본교 편입학 후 학업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문항들 자체는 무난한데 준비하는 데는 좀 자소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나름 그래도 같은 학과여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추석 연휴 이번에 길었잖아요. 3, 4일 잡고 한 번에 빡세게 쓴 그런 느낌으로 괜찮고 그래서 저는 한 5일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마다 자소서를 많이 요구하나요? 네, 많이 요구해요. 그럼 학교마다 또 똑같이 써도 되나요? 써도 되는데 저는 학교마다 포인트들을 한두 개씩은 다 바꿨어요. 인재상이 다르니까 전자전기로 전부 다 모든 학교를 쓰셨고 동일 학과입니다. 다른 학교를 쓰는 학생들도 좀 있나요? 학과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자소서를 2개, 3개 내에서 돌려서 쓰세요. 이것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얘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키르히오프 법칙, 전류, 전압 전력, 오메 법칙, 뭔가 전자전기 관련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요? 성균관대랑 서울과기대에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 준비? 네. 와. 그럼 면접에서 나올 만한 개념들, 해당 학과의 개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데 이거는 뭐 학원에서 대비되나요? 학원 안 다녔고요. 그냥 그 기출문제 떠다니는 거 찾아가지고 엮어서? 네, 그리고 제가 직접 내용들 만든 것도 있고 질문이랑 답변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다 외웠어요, 있는 거. 본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자질 중에 암기력이 되게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요거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진짜 붙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편입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지를 대강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자료들만 봐도 얼마나 편입 입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연씨, 저희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좀 그 음료수라도 좀 마시면서 좀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네. 소연 친구,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소연아? 네? 아니, 이상한데? 그 선물을 준비했어. 아이폰 케이스. 감사합니다. 저도 줄 게 하나 있어요. 줄 게 뭐 있다고? 네. 뭔데? 선물을 받는 건 처음이네. 아니 너 편입 재수하니? 한 번 더 해? 고대 뺐지를 왜? 제가 재수할 때 고대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고대 방문해가지고 하지만 한양대 다니잖아. 네. 고대 지금 편입할 거야? 그건 아니지. 편입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한 사람이 있나? 맞아요.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마카롱 하나 먹어볼까?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마다 몇 명 뽑았어 이번에? 전작과 이번에 진짜 많이 뽑았어요. 한양대는 33명 뽑았고 와, 많이 뽑는다. 더 놀라운 건 성균관대는 44명? 와, 이 메디컬 이슈 때문에 그런 거야?
대박이다. 진짜 이게 편입 그 숫자로 보니까 되게 피부로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고 이 어떤 메디컬 대입과 이제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편입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어. 최근에 이어서 조금 전망은 괜찮네. 되게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생각 중이시라면 지금 시기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생 분들 중에 정말 많이 볼 것 같아.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 지금이 기회다. 이건 우리 기회다. 그럼 이제 경쟁률이 거기서 얼마야? 무한으로 줄 수 있잖아, 편입은. 10대 1부터 이과는 60대 1 정도까지. 와, 60대 1? 와. 그러니까 그 한 몇십 대 1, 그 사이에서 노네, 딱. 근데 진짜 그럼 강남 그 독서실에서 편입 교재를 봤던 게 너의 인생을 바꿔준 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몇 학년이지, 이제? 3학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문과 편입을 달았으니까 이과 편입을 너무 찾고 싶었어. 알고리즘을 딱 떴는데 뭐 나는 야 오리 이렇게 하는 뭐 유튜브 채널이 좀 있는 것 같아. 유튜브 채널 좀 소개 좀 해줘. 안녕하세요. 원래는 우리날다 편입이었는데 어. 나는야 오리로 이름을 바꾼 유튜버입니다. 아, 왜 오리야? 일단은 제가 오리를 닮기도 했고 오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오리랑 원숭이. 그건 어렸을 때 뭐 애들이 놀린 거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어. 새끼 원숭이 닮았다고. 세기 원숭이 TV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야 오리. 그러니까 편입 정보 지금 많이 토크 영상을 좀 찍어놨더라고. 맞아요. 저 많이 찍어놨으니까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이벤트 하나 열게요. 그래서 편입 준비한 친구들 편입생이라면 꼭 찾아봐야 될 유튜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도움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내가 일단 고맙고 이과계열 편입이 문과계열 편입보다 요즘 이과가 핫하잖아. 특히나 뭐 전화기에 전화 아니겠어. 근본 중에 근본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이때 아까 어린 시절 돌이켜봤을 때는 좀 생명 쪽이었잖아. 물리화학 싫어하고. 근데 괜찮아? 4반수를 시작할 때 사실 전자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랬는데 4반수 이제 실패하고 전적대 다시 돌아왔잖아요. 디지털 공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0과 1의 그 논리 세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학과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거랑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전학이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간제 주고 간제 산다. 그 신념 하나로 제가 1년 내내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 동시 합격했어도 한양대 가겠다. 근데 그 사자상만의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지. 사자상이랑 제가 파란색이 좀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너무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보니까 뭐 축제 영상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그게 진짜 찐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 정말 가서 숱한 입시 경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N수의 또 걸맞은 친구인 것 같은데 정말 가고 싶은 학교로 가서 축제를 즐기는 거기에 수험 생활하는 친구들이 정말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진짜 동기부여 그 자체라 생각하는데 정말 오리날다를 보여주면서 기적을 읽어냈고 이렇게 되면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게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 뒤에 뭐 좀 생각을 해봤어? 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대기업 취직 브이로그, 계획이 다 있구나. 네네. 좋아. 직장인의 일상 뭐 이런 거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는데? 제가 전자공학과잖아요. 제가 사실 전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요. 이제 반수도 했었고 2학년 1학기 편입 준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뜨문뜨문 지식밖에 없어서 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전자공학과 배우는 거에 대한 약간 짧은 영상들도 찍고 싶어요. 아니 강의도 잘할 것 같아. 나는 편입 수학 강사들도 잘할 것 같고 너무 다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뭐 편입 뭐 입시도 오래 했으면 솔직히 N수생이면 미미노 모르면 요즘은 좀 그렇긴 해. 사실 제가 19 수능부터 봤잖아요. 근데 18까지 응시하시지 않았나요? 맞아. 그런 거 거의 유튜버 됐지.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실제로 보고 살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진중하세요. 장점이 아니야, 장점 아니야, 장점 아니야.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MT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어때?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나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 초기 영상들하고는 지금 많이 톤 앤 매너가 좀 다른데 이게 좀 어때? 그래서 좀 놀라워? 아니면 이 사람 왜 주접 떨지? 왜 초심을 잃었지?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뭔가 되게 성장하신 느낌? 성장한 미삼루로 초기 시청자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근데 초기 시청자들 만나면은 뭔가 진짜 내가 감회가 다 새로운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뭐 본인도 나오니까 앞으로 좀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정말 편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번쯤 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 일단 의대 편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문이 좁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의대를 지망하진 않는데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수능에서 국어라든지 하나를 절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라고 하면은 편입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은 심지어 수학까지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입 수학에서 그걸 극복을 한 케이스잖아. 그래서 수학에 뭐 1등급 절대 안 나오고 뭐 이래도 괜찮다? 수학은 사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끈기랑 근성만 있으면은 그 많은 범위를 소화할
능력만 있으면 그 개념을 들고 갈 수만 있으면 시험장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크나큰 수능의 어떤 좀 난이 높은 문항만큼의 사고력은 요하지 않으니 어떤 끈기와 근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수학하고 영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친구한테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이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 강추하는 오늘의 N수의 신 영상이 될 것 같고 N수의 신 거의 편입 특집 수준이었어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즘 이과 계열의 편입에 성공을 한 이소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본인 또 한양대 라이프 남아있기 때문에 이소연 한양대 라이프 화이팅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수의 신 53화입니다. 이소연 양의 한양대 라이프 화이팅!